이게 다 네가 버린 짓이야. 닥쳐. 네가 뭔데 이래? 그만두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2019년 6월 어느 금요일 밤 38세 박미영 씨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고 호기심보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녀를 휴대폰으로 이끌었다. 박미영은 남편 정우진 씨와 15년을 함께 살아왔으며 두 아들 준서와 민준을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일했고 미영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 미영은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무엇보다 미영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승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는데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이었다.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업무 대화가 아니었으며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호텔 침대에서, 해변에서,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들이었다. 미영은 화장실 문 쪽을 바라봤고 샤워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으며 증거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메시지와 사진을 확보했다.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고 미영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날 밤 미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으며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함께 꿈꾸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미영은 아이들을 친정에 보낸 후 남편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전날 밤 확보한 증거들을 프린트해서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회사 동료인 32세 이지혜와 2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점차 깊어졌다고 말했다. 미영은 남편의 변명을 들으며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다. 미영은 남편에게 선택을 요구했는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영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여전히 늦게 귀가했으며 휴대폰을 더욱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했다. 미영은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고 지켜봤다. 2019년 8월 미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탐정은 2주 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다. 남편과 이지혜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함께 주말 여행을 다녀온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주차장 CCTV 영상,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미영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함께 이지혜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소송 과정이 길고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9월 미영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이지혜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시작했다. 남편은 격분하며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미영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회사를 퇴사하고 친구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통장 잔고를 모두 인출해서 숨겼다. 미영은 남편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2019년 12월 3일 첫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고 미영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지혜와 그녀의 변호사만 상간자 소송을 위해 출석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영은 남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 문의해도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미영은 남편이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잠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12월 17일 미영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영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첫 재판 기일인 12월 3일 당일 새벽 한강 다리에서 투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서는 없었지만 휴대폰에 남긴 메모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영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혼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되었지만 이지혜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지혜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남편이 먼저 접근했고 자신도 속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2년 넘게 지속된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2020년 6월 1심 재판부는 미영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지혜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영은 승소했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2020년 9월 미영은 이지혜의 변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았는데 이지혜가 미영과 두 아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소장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지혜는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미영과 아이들이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분류는 남편과 자신이 함께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도 반반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그의 상속인인 미영과 아이들이 남편의 몫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믿을 수 없었고 이지혜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죽는데 일조했으며 이제는 남은 가족에게까지 돈을 요구하다니.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지혜의 주장이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변호사는 미영에게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미영은 지쳐 있었다. 이미 1년 넘게 소송에 시달렸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0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고 이지혜는 법정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피해자이며 남편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영은 법정에서 이지혜를 마주하며 구토감을 느꼈고 재판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2021년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지혜의 구상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미영과 아이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영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결국 2021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22년 1월 미영은 이지혜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고 그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15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2년, 구상권 소송 1년. 총 3년의 법정 싸움 끝에 남은 것은 빚과 상처뿐이었다. 미영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숨겼고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말했다. 아이들은 가끔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미영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아빠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위로했다. 이지혜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미영은 우연히 들었다. 미영은 더 이상 이지혜에게 분노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끔 밤에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주먹을 불끈 쥐곤 했다. 미영은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으며 그 상처는 평생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